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간밤에 두 뉴스가 크게 전해졌습니다. 일단 한 차례 지연 끝에 윤석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고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최고수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자, 동시에 오늘 오전에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양당 대변인 지내신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부터 갈까요? 뭐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사필 규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구형량인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의 재판 과정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법정 형량이 정해져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네네. 이 상황에 대해서 명백한 단죄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네네. 그에 합당한 특검의 구형량인 사형 구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어제 이 과정들 속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본인이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다 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네네. 또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그랬죠.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특검에서 어떤 이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걸 감형해줘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까지 그 구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밝혔듯이 윤석열 피고인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할 때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웃음까지 여지까지 아직까지도 윤석열 피고인은 본인이 지금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아무런 그 반성이 없었던 모습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구형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변인.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었어요. 저 마음이 착잡하셨는지. 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많은 뭐 시사평론가들이나 법조계 전문가들이 이번 구형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무기징역 정도를 예상한 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정적으로는 뭐 민주당 패널 분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는 당연히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구형의 정도가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분들도 내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 무기징역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법정형이 3개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란과 사형, 관련해서. 무기징역, 그러면 무기금고.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왜 법정형을 3개로 나눴겠습니까? 내란을 엄히 처벌하되 그 내란의 경중 그것이 갖고 온 뭐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보라라는 의미로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 살인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인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이 구형됐고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2번 재판이 있었으니까 네. 뭐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 분은 없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리만 놓고 본다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형이 구형된 데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특검이 국민 법 정서, 지금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사형을 구형해 놓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사형을 구형하고 마지막 선고는 재판부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후 진술 보셨습니까? 뭐 다 직접 영상으로 보진 못했지만 네. 진술했던 내용들은 읽었죠. 어떻게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최후 진술을 한다고 해서 지난 1년여간 유지해왔던 본인의 논리를 깨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지난 1월 그러니까 지난해 그 체포 방해 혐의로 결심 공판이 있었을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계엄과 관련해서 정당했고 경고성이었고 개몽령 그러니까 본인은 또 이거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던 비상대권이라고 거. 했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 or nothing이에요. 유죄 아니면 무죄고 유죄인 경우에는 적어도 사형 무기징역이니까 네. 이 재판 전략을 바꾸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김 대변인님. 그래도 최후 진술에서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은 바보인가요? 바보가 되었죠. 그래도 최후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의 목소리 메시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뭐 지금 좀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왔던 부분들을 전혀 굽힘 없이 다시 한번 주장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네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선서를 할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그렇죠. 네. 선서를 하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그런데 본인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꿈꿨다. 그리고 그 과정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이것만큼 확실한 내란의 내란죄가 입증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것은 메시지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에서 비상계엄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것을 국민들께서 제정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 계엄의 목적이 네네. 무엇이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윤석열 피고인은 뭐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방식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조차도 잘못된 수단이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을 알리고자 했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방식 네. 그리고 헌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서 그 부분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한테 공통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제는 어쨌든 구형이란 말이죠. 선고가 남았어요. 지금 선고일이 잡혔는데, 자,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구형도 무기징역을 예상했고 네. 선고도 무기징역을 예상했는데 같은, 네네. 이번에 그러니까 구형을 사형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하여튼 재판부는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뭐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잘못된 정치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께 많은 상처를 줬다면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또는 탄핵 이후의 과정에서는 본인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네네. 유감 또 사과 진정한 사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뭐 이제 구형량에서 틀렸기 때문에 선고량을 제가 예상한다고 해서 맞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선고량도 무기징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법정형 3개를 나눈 이유는 분명히 그 과정에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네네네.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계엄의 지속 시간 또 계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피해, 뭐 인명 피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형이 뭐 선언적 의미는 있겠지만 그래도 법리만 놓고 본다면 무기징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대변인님이 이런 반론도 가능하죠. 그러면 만약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를 결의하지 않았다면 비상계엄이 이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어디까지 진행됐을지 도무지 예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비상계엄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기가 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계엄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뭐 그때 당시엔 당 대변인으로서 이게 위법한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경우에 저부터 광화문 가서 시위에 계엄 해제하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려웠을 걸 보고 모르겠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너무 그 가정에 네네. 기반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뭐 그럼 그 가정을 동반해서 법으로 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리는. 반론. 저는 이런 반론보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 대변인을 역임하셨던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선고량조차도 무기징역형을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내란이 아니다, 확정되지 않았다, 내란을 옹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좀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내란이 아니라 그러면 무죄를 예상을 하셔야 되는 정상인데 무죄 예상 안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형을 선고해줬으면 좋겠지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금 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이제 사실상 폐지된 그런 상황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서도 그때 뭐라고 그 재판부가 얘기했냐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는 그 결과의 경중을 불문하고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선고 자체는 무기징역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오든 아니면 사형이 나오든 그것과 관계없이 저는 진짜 국민의힘에선 정말 제대로 된 반성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내란이라고 내란몰이 하냐. 어제 윤석열 피고인이 똑같이 내란몰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런 지점이에요. 반성할 거면 정확하게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하는 대목이 어느 대목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얼렁뚱땅 그냥 불편을 드린 국민께 사과한다 이런 정도의 반성은 반성 아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저도 관련해서 새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당 대변인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당 내에서는 지금 일종의 비주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지도부가 갖고 있는 계엄과 탄핵 또 내란과 관련한 스탠스는 전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과 관련해서도 사과는 드렸지만 탄핵 당론을 나중에 바꾸자. 탄핵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바꾸자라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그거 지나간 것까지 다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때라도 탄핵 불가피했다라고 당론을 바꿔놨다라면 사후적으로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시기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법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당은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치를 하는 조직이 그 법리에만 아직 3심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라 확정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다소 좀 민망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의견에 동감하지 않았고 실제로 1심 판결이 나오면 장동혁 대표도 지금까지 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간 메시지를 내놔야지 안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 당의 그 위세가 위축돼 있는데 지방선거 제대로 치우기를 어렵다고 봐야죠.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자,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쓴 기자, 최초 보도를 한 기자가 내일신문의 엄경용 기자예요. 그렇게 오래 취립한 기자고 저랑 같이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전화했습니다. 진짜야 이거? 진짜야. 다 확인했고 이제 지금 아마 보도자료 쓰고 있을 거야. 다 이제 보도자료 나오면 다 기사
거야. 이렇게 얘기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 네네. 이 정도 징계를 예상한 사람 있을까요? 국내 근데 아까 김진욱 대변인은 굉장히 중징계. 근데 굉장한 중징계라고 하더라도 제명까지는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1년도 굉장히 중징계니까 중징계를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명될 사안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든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때 비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죄를 지은 만큼 그에 만큼의, 상응하는 정도의 벌을 줘야지. 네네. 저는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어제 SNS에 올리기도 했었지만 초코파이 하나 먹었는데 강도 살인으로 기소를 하면 그 초코파이 먹은 사람이 재판 어떻게 제대로 응할 수 있겠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이 비례성에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 설령 그 징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명까지 갈 사안인가? 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김 대변인님. 상당한 중징계를 예상하셨다는데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이것은 명분적으로는 당원 게시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네네.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묻고 싶은 책임은 당원 게시판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그리고 내란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상황까지 만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징계를 계속해서 예고하는 그것도 중징계를 예고했었던 이런 과정들을 저는 이제 그렇게 봤던 것인데 네네. 저는 제명이라는 걸 나올 것보다는 사실은 탈당 권유를 생각했었습니다. 그 아래 있죠. 네. 네, 탈당 권유가- 권유하면 사실상 제명이랑 그러니까요. 같은.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그 제명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는 탈당 권유를 생각했던 거예요. 제명이라는 건 굉장히 그 우리 정치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된 날 그것도 새벽에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에 대해서 화나 있는 당원 지지층들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제명을 거기다 물 타준 거다. 이런 지금 헌사한 거다. 이런 지금 얘기도 아침에 회자가 되고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한 전 대표를 이번 윤리위에다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는 불가피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망나니 칼을 쓸 줄은 몰랐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법적 재판이 아니잖아요. 네네. 윤리위원회에서 당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죠. 네네.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의 권력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의 의견 좀 뭐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죠.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윤리위원회가 또 이 정도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저는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굉장한 사감이 작용했다라고밖에 네네. 볼 수 없겠습니다. 아까 그 법적 처벌의 그 비례성을 얘기했는데 이 정도 문제 갖고 제명을 할 부분이라는 데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 뿐더러 그럼 왜 이런 제명 조치까지 냈느냐? 거기 보면 윤리위원회에 대한 인적 구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공격했다. 네네. 특히 뭐 윤민호 윤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네네네네.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그 정도의 인품과 커리어를 가진 사람은 이 윤리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쪽에서 일하시지 않았던 분이고 그런데 그게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윤민호 윤리위원장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사감이 많이 반영돼서 이렇게 최고수위의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 그 당원 당규 보면 최고위원회에서 과반이 이것을 인준해 줘야 됩니다. 인준 될 걸로 보이죠. 내일 이제 9명 다 구성돼 있거든요. 네네. 지명직하고 네네. 정책위 의장 네. 빈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 여기서 한 어떻게- 두세 명 정도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네네. 정점식, 네. 신동욱 의원 네네. 이 세 분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신도국 의원까지. 왜냐하면 나머지는 더 명확하거든요. 조광한 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명직을 받았는데 네네. 장동혁 대표가 그다음에 이제 자 장동혁 제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조광한 그리고 김민수, 김재원 요 정도는 거의 이 네네네. 제명에 네. 동의할 가능성이 네. 크죠. 반대할 사람은 양향자, 우재준 그렇죠. 두 명이 네. 있죠. 네. 이제 3명 남았습니다. 네. 그럼 신동욱, 정점식, 송원석 이 3명이 제명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 쪽을 낼지 아니면 여기에 편을 들여서 그냥 제명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 다르게 당내 분위기 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지금 제명을 하겠다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3명도 신동욱 의원 지금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셨는데 신동욱 의원도 제명 쪽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송원석, 정점식 의원은 조금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이분들이 다 삼선 중진 의원들이고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 갖고 제명한다는 건 당에 큰 부담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정말 키포인트는 마지막 한 표는 신동욱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김 저는 대변인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명을 안 시킨다, 최고위에서 이걸 부결시킨다. 네. 그러면 더 큰 당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 중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양향자, 우재준 최고위원 정도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피력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침묵을 통해서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을 해가지고 다시 뭐 법의 판단을 받아서 이 그 제명 조치가 무효화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 당에서 내린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는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변인.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럼 최고위에서 의결이 된다고 치면 이제 이것은 제명되는 건데 그러면 극단적 처분이 내려졌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는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바로 뭐 이 법에 또 이 부분을 호소하겠죠. 네. 아마 지난번에 아마 이준석, 대표 때도 당대표 때 뭐 가처분, 그때도 네. 5분인가 뭐 5번인가 네, 네, 가처분해가지고 그때 기각 뭐 또 그런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법이 정당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존중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존중을 그게 제가 하지만 관련해서 이것도 좀 다른 부분이 알아봤는데 있죠. 네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었던 것은 주호영 비대위로 넘어갔는데 네네네. 주호영 비대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비상 상황이냐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해줘서 잠시 주호영 비대위의 권한이 중지된 적이 있어요.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당원 당규를 바꿨냐면 선출직 4명이 사퇴하면 그 해당 지도부는 다 붕괴한다라는 네네네. 식으로 당원 당규를 바꿔갖고 네네. 그걸 바꿨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인용한 후에 본안 소송 가서 다퉈라라고 하는 거 요런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징계를 했다라는 부분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 제출한 것들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가입도 쓴 적도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글이다라고 해갖고 그걸 갖고 징계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사 출신, 검사 출신, 네네. 특유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법으로 따진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이 윤리위가 결론을 내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송을 내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가처분 당연히 낼 거라고 봅니다. 네네. 법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법을 또 법잘알이라고 해서 법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가처분 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가처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어떤 그 손해냐라는 판단은 전 달리 봐요.
아니 당원에서 제명됐다고 해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예전에 네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재직하고 있는 중에 징계가 내려져. 그래서 검찰총장에서 쫓겨나면은 이건 회복 불가능한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당원이 제명됐다고 해가지고 회복 불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규명할 수 있는, 규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본안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근데 본안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네네.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오롯이 장동혁 체제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꾸만 한동훈 전 대표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 듣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 있으면 나가서 니들끼리 하든가 아니면 여기 안에 있을 거면 입 다물고 있어라. 지금 이걸 주문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법으로 호소하겠다?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이번에 실감하게 자, 될 그러면 두 분한테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 분열이나 분당이나 이런 거는 저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나 어떤 때 분당하고 신당했습니까? 총선이 있기 6개월 전에 신당 만들고 분당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2028년 총선까지 2년 3개월 남았어요. 여기서 아무리 유력한 정치인이고 그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신당을 차려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지방선거는 총선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 선거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보수 진영 전체에서 일각에서 보수에 대한 배신자다. 네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분당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불살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지 처음부터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네네.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 당이었죠 당시에. 그렇죠. 2016년 총선 앞두고 그 당을 만든 거지. 이렇게 2, 3년간 버티면서 신당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은 과거 YS, DJ, JP 같이 지역 기반이 확실해 갖고 이 네. 지역에서 내가 다만 10석, 20석은 얻을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아니면 힘든 거거든요. 현대 정치에서. 김 대변인.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나가서 신당을 차릴 정도의 백본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을 창당했을 때 나가서 어떤 공간이 없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네네. 보통 총선에서는 총선 출마자들이 결합되고 그러는데 아마 이번에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당에서 소위 친한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비례고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다고 하는데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조차도 나가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혼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서 안에서 아무리 그 핍박을 해도 지금 그것을 나가지 않고 안에서 해결해 보겠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미 너무 늦었다 봅니다. 자, 두 분. 근데 이건 배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네. 한번 네,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한동훈 축출, 제거,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십니까? 득입니까? 실입니까? 그 선거에서는 단 한 표라도 더 구해와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제명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뭐 한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 지난번에 그 대선 후보 할 때 당원에서도 40%를 얻었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네. 민심에서는 한 50% 가까이 얻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뜻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제명됐더라도 나는 그래도 보수 지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니까 가서 기꺼이 보수 후보를 찍겠다, 투표장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잘해봐라라고 해서 그냥 집에 앉아서 시사 프로 보면서 거 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표라도 아쉬운 마당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네네. 보수정당은. 그런데 그 한 표가 아니라 정말 많은 표를 사장시키는 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김 대변인. 그래서 제가 봐도 실이 분명한데 정치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무서운 거고요.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분열과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내보내고 대신 손잡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대신에 이준석을 손잡은 거잖아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과 뭐 말은 특검 연대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의 지방선거 연대를 위한 밑자락을 깔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오히려 뭐 당내에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킬 바에는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나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걸이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오늘의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집니까? 근데 지방선거연대는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쳐내는 식으로 간다면 과연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을 정도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 명분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을 퇴출시키는 수준일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연대하려면 그 정도 명분 안 주면은 들어오겠습니까? 이 지방선거는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중요한 선거가 아니에요, 사실. 네네. 어차피 세석 있는 정당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광역단체장 후보를 제대로 내겠습니까? 기초의회에서 몇 명 좀 들어가는 거 몇 명 정말 5명만 들어가도 성과라고 여길 것이고 한 명도 못 들어가더라도 그걸 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굳이 장동혁 대표 아무것도 변화 없을 때 도와주려고 할까? 전 그건 어렵다고 제가 봐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친한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계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어떤 거냐면 네네. 2월 달에 장동혁 대표가 크게 스윙할 수 있다. 왜냐? 2월 달에 1심 선고가 내려지면 그 선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버려야 할 때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그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충분하게 선거 연대로 갈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내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친한계에선 계속해서 우리 버리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굳은 결심이 서 있고 그것이 어젯밤에 긴급 비상 제명으로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자,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저도 예. 말을 좀 버치자면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얘기하는 이른바 한만 빼고 다 모여. 그러니까 한 왕따론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근데 이- 장동혁 대표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벌이기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저는 그런 감정들도 많이 작용하고 네, 있다고 네, 네. 봐요. 예. 자,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열띤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